이거는 조금 진짜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예. 문다혜 씨가 저희가 뭐 직접 청와대 또 가보곤 했지만 문다혜 씨가 청와대 부모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예. 그것도 되게 부적절하다고 세금 낭비라고 했는데 문다혜 씨가 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부동산을 매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평동. 양평동. 그 부동산 매입을 저희도 한번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거 왜 샀지? 그쵸. 시세 차익 노렸나? 해서 네. 시세 차익만 노린 게 아니라 본인들은 없으니까 없으면서 있는 집을 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한 거예요. 공유 숙박.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어제 JTBC도 보던데 그 에어비앤비 관리를 네. 청와대 행정관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당시 그걸 공유 숙박을 하고 돈 관리를 한 그 기록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 가족은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 공사가 직원을 다 시켜가지고 망한 거지. 공사 다 망한. 아니 그 청와대 행정관이면은요. 각 부처 중앙 부처 공무원들 중에서도 네네. 엘리트들입니다. 맞습니다. 엘리트들을 그 중앙 부처에서 이제 승진할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청와대 들어가서 근무하고 오면서 승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관을 시켜서 저는 그런 행정관 시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 딸. 디자이너 딸. 예. 디자이너 딸이 누군지 모르죠 일단. 예. 아니요. 그 양이네스가 있잖아요. 양이네스. 예. 지금 보도에는 청와대 행정관에만 나와 있어가지고 네. 양이네스일 수도 있겠구나. 네, 저는 그 양이네스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뭐 돈 거래가 있었다, 뭐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를 했다, 이거를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펼치기보다는 한 사람한테 몰아줘서 그냥 집중 마크하게 시킨 거 아니냐라는 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양이네스한테 하면 맞나요? 아니 그때 당시 양이네스는 어쨌든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죠. 예.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파고 파다 보니 이게 그냥 이걸 문다혜 씨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뭐라 그러죠? 정말로 번잡스러운 가족사가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게 되면서 이거를 또 가만히 놔둘 수도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소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거에 대해서 이 수사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가 문제가 있는가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 수사는 과잉 수사라고 지적을 했다가 조국 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판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통상,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이거예요. 통상 가족범죄는 대표성 있는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집안은 다 털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번 문재인 수사도 같이 본다. 전직 대통령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는 거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진 USB 속에 국가 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내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국사범에 가까운 그런 이적 행위도 많은데 그런 건 다 묻어버리고 딸을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다. 나는 문재인 편들 필요도 없고 나도 문재인이 감옥 갔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꼭 그에 걸맞는 혐의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썼거든요. 이게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수사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 맞습니까? 저는 매우 의문이 드는 게 판문점에서 김정은한테 넘겨준 USB 속에 국가 기밀은 없었는지 이거 지금 수사 가능합니까? 김정은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그리고 지금 이 USB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이거 국가 기록물로 지적이 돼서 이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건돼서 이게 뭐 수십 년 뒤에 나오게 돼 있죠. 이게 지금 30년 후에 나오나요? 50년 후에 나오나요? 네네네. 자, 이게 지금 수사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 불가능한 수사거든요. 그렇죠. 지금 불가능한 수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를 안 하고 조잡한 수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검사 맞는지 제가 또 의문을 가지는 게
지금 홍준표 시장 지금 입장은 이거예요. 이 수사를 누군가 크게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덮고 이런 수사를 하라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은 네. 이렇게 수사했습니까? 지금 검사들을 뭐 위에 있는 분들이 네. 한결같이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네. 기자들, 검사들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를 마치 엄청나게 통제를 해서 야, 그 취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취재하는 거니까 넌 하지 마. 이 사람은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네가 취재를 더해서 조져버려. 자, 이 사람은 수사해. 이 사람은 막아. 이렇게 됩니까 지금? 지금 수사 결과나 네. 기사로 나오는 결과만 보시면은 네.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네. 저는 검사는 안 해봤지만 기자는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맞습니다. 어떤 걸 취재를 할 때요. 그냥 우리 기자들끼리 하는 말로 맨 땅에 헤딩입니다. 맞습니다. 맨 땅에 헤딩 해가지고 머리 피 철철 나고 하다가 겨우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걸 가지고서 예. 기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수사라는 급류에 떠밀려 내려가다 보면 어떤 데는 지푸라기도 잡고 네. 어떤 데 정말 왕건이도 잡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렇게 기자들이나 검사들이 현장에서 수사 현장에서 잡아가는 거를 위에서 컨트롤하면서 야 그건 조잡하니까 키시켜 이렇게 한다? 저거 해. 이게 안 됩니다. 그거 특히나 지금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마치 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네. 나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국정농단 프레임 씌워서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양산해서 보내는 건 정의에 맞지 않아요.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뭔가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번잡스럽게 가족만 턴다. 누군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네.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야, 국사범의 범죄를 가족 비리 수사로 초점을 흐리고 네. 비켜가는 거 이거 문정권의 연장 정권임을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홍준표 시장 말도 그거잖아요. 왜 이리 봐주고 있냐?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의 국가 파괴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꼴랑 문다의 비리 사건 먼저 수사하는 거? 야, 이런 식으로. 지금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원전 폐기 네. 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 사법의 속도가 우리의 마음의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이걸 덮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그렇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 수사들과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특히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런 수사들을 하는 게 굉장히 조잡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수사가 조잡하다면 정말로 그 과거 탄핵 시절에 했었던 각종 수사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얼마나 조잡했으며 또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각종 설들 있지 않습니까? 설들, 예.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굉장히 조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안 하시나요? 디올백이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께서 네. 하신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있다면 뭐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제 기억에는 지금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좀 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수사를 겨냥하면서 왜 저 수사를 안 하고 조잡한 네.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이렇게 폄하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백이에요. 완전히 수사의 네. 김을 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수사의 동력을 수사도 또 어떻게 보면 여론의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여론의 이제 동력이 생기지 않게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이런 또 유력한 정치인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참 아니 그럼. 지금 말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네. 한밤에 개를 산책을 시켰다고 해갖고 이게 지금 무슨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종류의 기사까지 지금 나오는 시대예요. 그거 하시려고. 지금 아니 뭐 보여주시죠. 정말로 뭐든지 끈덕지만 되면은 만들어서 바치려고 어떻게 난리입니다. 지금 사진 한 장만 보여주고 가시죠. 네. 이게 연휴 시작되기 연휴 첫날 밤에 이런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15일 밤,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풀린 건데 9월 15일 새벽 1시 20분에 이명수라는 사람이 뭐 김건희 여사가 개 데리고 산책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러면서 차를 몰고 갔어요. 네. 그 사람 지금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입니다. 그걸 정지시켰고 있는데 보면은 저 보면 이렇게 허리에 손을 짚고 있는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 맞는 것 같고 저 강아지도 맞고 나머지 이제 경호원들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야마가 제목이 주장이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한밤중에 저를 괜히 산책시킨다고 나와서 경호 인력들 혹사시킨다. 경호 인력 혹사시킨다고 비판하고 네. 저기가 이제 지금 약간 밝잖아요. 네. 저기가 GS25 편의점입니다. 네. GS25 편의점인데 저도 GS25 편의점 입구에서 뭔가 싶어서 본 적이 있는데 뭘 쳐다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와인 싸게 판다는 거. 네. GS25가 지금 요즘 와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좋은 와인 많이 갖다 놓는데 저거 보고 있으면서 저 시간에 여사가 와인 보고 있더라. 네. 와인 뭐 홍보물 보고 있더라. 이걸 가지고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저게 기사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은 그러면은 관저에만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예. 오히려 사람들이 통행하는 시간에 다니면은 피해가 될까봐 지금 한밤중에 나와서 개 산책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뭐 대통령 부인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나온 이유가 저 변명하는 게 저런 거예요. 왜냐면 바로 나와서 편의점에서 뭐 파는가도 보고 편의점 사장도 여사 왔다 갔다 얘기 다 해요. 네. 뭐 사갔냐니까 과자랑 음료 사갔다. 네. 뭐 야근하는 사람들은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다운인가 10번지 살잖아요. 맞습니다. 다운인가 10번지 살면서 관광객들도 다니고 그 출퇴근 모습도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볼 때는 경호 인력을 더 써야 돼요 지금. 그렇죠. 저 이명수 같은 자가 저기서 저 스토킹하면서 있는 거 저거 그냥 다 사진 찍히고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경호 지금 실패네. 경호를 5명밖에 썼다고 얘기를 안 할 게 아니라 경호를 더 늘려야 될 판입니다. 그러네요. 네. 경호 실패예요. 이게 찍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 본다면 아니 무슨 동선이 스토커예요, 파악됩니까? 스토커? 밤에 동선이 파악이 돼 버렸어요. 네. 스토커예요. 지금 저 좌파에서는 저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산책 다니는 게 범법성이 있습니까? 없죠. 산책 다니는 걸 갖고 지금 시비를 털고 있는데 명확하게 청와대 직원을 고용을 해갖고 돈 거래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에어비앤비를 관리를 시켰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사를 덮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잡하니까 저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라고 해갖고 제가 지금 담당 검사하면은 얘기하지 왜 자료 안 보여 흐린 눈으로 제가 지금 봐야 됩니까? 참 홍준표 시장은 되게 대범하시네요. 참. 네. 평소 과거에 검사하셨을 때 그러니까 자잘한 건 안 하고 굵직굵직한 것만 하신 분인가? 아니에요. 검사들은요 잡범도 잡고 절도도 잡고 다 한 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큰 사건일수록 작은 팩트들이 모여야 정말로 그쵸? 재판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큰 줄기만 큰 심증만 갖고 재판에 들어가면요 판판이 져요. 그렇죠. 다 되는 거죠. 이른바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하신 거네요. 예. 네. 괜히 그냥 폼만 잡는 검사들 네. 재판 가서 많이 진대요. 네. 당연하죠. 선이 굵은 검사들이 그럼요. 진대요, 다들. 네. 정말 재판에서는 아주 작게 조잡한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그 논리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비는 구석이 생기면 오히려 지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후배들을 굉장히 지금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수사진들은 홍준표 시장 말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